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청정 환경을 자랑해온 제주 바다는 천혜 관광지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장이기도 한데요. 해양 생물은 물론 인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제주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함덕해수욕장. 해수욕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해안절벽 사이에 하얀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남해안 양식장에서 부표로 쓰던 스티로폼들이 제주까지 떠밀려온 것입니다. 태풍 때문에도 이렇게 많이 쌓이기도 하고요. 평상시에도 조류에 따라서 육지에 있던 양식장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밀려와요. 그래서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구석구석까지 밀려들다 보니 장기간 방치된 채 비바람에 부서지고 있습니다. 청정하면 이제 제주도인데 저희 이렇게 관광하러 와서 보니까 이렇게 스티로폼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은 좋지는 않고. 문제는 이 같은 스티로폼들이 점차 잘게 쪼개지면서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녹색연합이 지난달 함덕과 사계, 김영 등 제주 도내 해변 3군데를 조사한 결과 지름 5mm가 안 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1세제곱미터에 3만에서 17만 조각까지 발견됐습니다. 스티로폼과 비닐, 필름 등 다양했고 플라스틱 공장에서 쓰는 원료인 펠릿 알갱이까지 발견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잘못 알고 먹은 해양 생물을 사람이 먹으면 몸속에 쌓여 발암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플라스틱 사용 후에 따른 조각들이 다 파편화돼서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내년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내일부터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 열리는 전체 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 2건을 상정했습니다. 행안위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300여 건을 일괄 상정해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며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되는 소위원회에서는 이르면 오는 18일, 늦으면 다음 달 중에 다뤄질 전망입니다. 올해 제주산 노지감귤 생산량이 최근 5년 새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열매 크기도 클 것으로 관측돼 비상품 감귤 차단과 농가의 고품질 감귤 출하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을 한 달가량 앞둔 제주시 애호읍의 한 극조생 감귤밭. 평년보다 열매가 많이 달린 가운데 작은 열매가 많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굵은 열매가 많이 눈에 띕니다. 농가에서는 수확 전 한 달 동안 날씨에 따라 감귤 품질과 가격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도 날씨가 이후에 계속 좋아가지고 화창한 날씨로 햇빛도 잘 비춰주고 이렇게 하면은 맛도 좋고 이렇게 해서 가격이 잘 될 걸로 보는데 올해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은 52만 8천 톤으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제주 전 지역에서 열매가 많이 달려 생산량이 느는 가운데 긴 장마의 영향으로 열매 크기는 작년보다 커졌고 당도는 0.6브릭스 낮습니다. 올해 노지감귤 품질은 지금까지는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감귤 제값 받기를 위해서는 앞으로 농가의 자구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10월 중순부터 출하되는 극조생 감귤이 감귤 가격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만큼 추석 대목을 노린 설익은 감귤 출하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이 10월 1일이다 보니까 극조생이 좀 덜 익은 상태로 출하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저희 행정에서도 9월 15일 이후부터 현장에 직접 나가서 부정유통되는 감귤도 단속하고 농업기술원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다른 과일에 작황이 좋지 않아 감귤이 가격 경쟁력이 높다며 불량 감귤을 따내는 등 고품질 감귤 생산에 농가의 자구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주 지역의 대기업 면세점 신규 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주 지역 대기업 면세점 허가 결정을 원점 재검토해달라는 우원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허가를 철회하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 하락과 시장 참여자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방문해 신규 허가 철회를 요구한 제주도의회 코로나 대응 특위는 기재부의 답변에 유감을 표명하고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해 상생 협력 방안을 찾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 실적이 낮고 적자가 큰 우체국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인근 우체국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협재 우체국이 은행 기능이 없는 우편 취급국 전환 대상에 올라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협재 우체국.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51년 동안 운영돼온 이 협재 우체국의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영 적자로 인한 비용 절감을 위한 결정이라는 건데 대신 우편 업무는 계속 볼 수 있도록 민간 위탁 방식의 우편 취급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또 다른 업무인 금융 업무. 마을 안에는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금융 업무를 보려면 3km 가까이 떨어진 한림읍 내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예금이죠. 뭐 적금 줄 수도 있고 뭐도 그러면서 그 부분이 불편하고 농협이나 뭐나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잖아. 다 한림을 나가야 되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마을 주민들은 우체국 폐국을 막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우체국 설립 당시인 1969년 주민들이 땅을 무상으로 기부 체납하고 마을 기금을 예치해가며 우체국 존치에 노력했는데 우정사업본부가 주민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우체국 문을 닫으려 한다며 폐국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령화되는 농어촌 마을인 협재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가 사라지면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다. ATM기 하나 달랑 설치하는 게 대책이란다. 올해 우편 취급국 전환이 계획된 도내 우체국은 협재와 예래 두 곳. 제주지방우정청은 적자 폭이 크고 실적이 낮은 우체국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적자를 보면서 30년 이상을 저희가 계속 유지한 것도 더 이상 그런 부분을 유지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것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주지방우정청은 오는 2023년까지 도내 우체국 10여 곳의 우편 취급국 전환을 추가 검토 중인 가운데 앞으로 문을 닫게 될 우체국은 더 늘어날 수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서귀포시의 한 가정집 창고에서 6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두 사람의 관계와 외부인 침입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주택 창고. 방충문이 찢어진 채 외벽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던 63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4시 10분쯤. A씨 옆에는 남성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과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은 창고를 함께 사용하는 이웃 주민이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창고에 뭐 아주리 가진 하다 보니까 방충망이 막 틀어전에 막 마당에 둥그렁서래. 방충망 들른 그 집들의 영 가다 문 안에 둘이가 다 죽었어래. 이웃 주민들은 숨진 여성이 이웃과 왕래는 적었지만 세대로 살면서 열심히 살았다며 갑작스런 소식에 놀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왕래가 없어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누가 누군지 몰라. 이제 작년엔 가야 이사 와버리니까. 생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의아하는 편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경찰은 발견 당시 여성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였으며 여성의 몸에 상처와 주변에 다툰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변인을 상대로 숨진 두 사람의 관계와 외부인 관련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4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미국에서 입국해 제주에 입도한 A씨가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오늘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대병원 음압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4일 이후 닷새 만인데 오늘 서울 노원구 확진자 가족인 39번째 확진자와 방글라데시 유학생인 45번째 확진자가 퇴원해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19명입니다. 3분의 1 등교 수업이 오는 20일까지 연장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도내 모든 초중학교에서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단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1, 2학년은 3분의 2 등교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제주대학교도 당초 오는 19일까지 예정됐던 비대면 수업 기간을 다음 달 2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주 지역 학생들에게 지급된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의 절반 이상이 식비와 생필품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매출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용된 지원금 241억 원 가운데 34%는 슈퍼마켓에서 24%는 음식점에서 사용됐고 학원업과 의료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선불카드의 유효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유효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는 제주 스타 렌탈 등 렌터카 업체 2곳이 렌터카 신규 등록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렌터카 총량제가 포함된 제주특별법이 시행된 2018년 9월 이전에 제주도가 자체 증차 방지 계획을 수립해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는데 렌터카 업체들은 증차 거부로 손실을 입었다며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서귀포시 색달동 제주광역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낙찰자 선정 중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평가 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없어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제주도는 소송으로 공사가 지연된 점을 감안해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고 논란이 됐던 경관 피해는 설계 과정에서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내부 징계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도내 20개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징계 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직원에게 징계 부과금을 물리지 않은 제주 테크노파크 등 징계 규정을 지키지 않은 18개 기관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기관 주의 조치하고 228건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 통보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